이제는 이런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CAD 툴들, 그리고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전체 흐름도라고 하죠. 이런 플로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되는 그런 제품의 개념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사양이 결정이 되고 그 사양을 가지고 실제 초기 설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초기 설계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엔지니어가 직접 수작업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지니어의 경험과 직관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CAD 툴의 역할보다는 주로 엔지니어의 직관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툴의 종류 또는 사용하는 입력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Truth Table, Schematic Capture, VHDL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VHDL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Schematic Capture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Truth Table은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Truth Table을 먼저 살펴보면은 큰 회로에는 적당치 않고 보통 웨이브폼 에디터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Schematic Capture 같은 경우는 컴퓨터상의 그래픽 기능을 이용해서 회로 도면을 입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회로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한 장에 전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이 계층적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작은 블록을 설계하고 그 블록들을 상위 레벨로 끌어올려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좀 더 큰 회로를 설계할 수 있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최근에 사용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줄여서 HDL이라고 하죠. 이런 HDL 방법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징을 보면은 일단 언어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초기에는 주로 어떤 특정 회사에 따라서 언어가 각각 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IEEE라고 하죠.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라고 하는 여기 앞에 자만 따서 2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플이, 그래서 IEEE라고 보통 이런 협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HDL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벨로그 HDL입니다. 이 VHDL은 사실 이 V마저도 약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V는 사실 VHSIC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VHSIC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또다시 다른 약어죠. 상당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HDL을 줄여서 VHDL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이라는 것은 미 국방성의 한 부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 외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 설계 결과를 지정된 포맷으로 받기를 원했는데 이때 그 포맷이 VHDL이었고 그것이 이제 표준화돼서 즉 IEEE에서 표준화시킴으로 해서 표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베일로그 HDL의 경우에는 케이던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든 형식이었는데 그것을 일반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용량이 큰 입력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회로가 입력이 되면은 신테시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HDL의 경우에는 translation, 즉 번역이 필요하게 되죠. 언어를 불리한 이케이션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것을 최적화함으로써 최적화된 어떤 불리한 이케이션이 나온 후에 그것을 다시 게이트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회로에 대해서 기능을 만족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되면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ruth Table 방법이 있고요. 이와 같이 웨이브폼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입력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웨이브폼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키매틱 입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그래픽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심볼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선으로 이와 같이 연결해서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VHDL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벨로그 HDL이었습니다. 그 중에 VHDL을 설명하고 벨로그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포터빌리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즉, 한 시스템에서 설계된
디자인을 다른 시스템에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입출력 관계라든지 혹은 내부의 어떤 함수 또는 어떤 기능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 자체가 마치 프로그램 언어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동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설계된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표준으로 어떤 설계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쉐어링과 리유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층적 디자인 또는 모듈라 디자인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HDL을 사용해서 설계하게 되면 다큐멘테이션, 즉 설계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기 좋게 되어 있고 동작성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좋도록 모델링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설계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트랜슬레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 두 가지 기법을 차례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자동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테시스하고 펑셔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플로우 차트를 여기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트루스 테이블, 스키매틱, HD의 형태로 입력된 것을 가지고 이제 신테시스를 하게 되는데 특히 VHDL 코드의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입력들이 불리한 이케이션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논리 합성 또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매핑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구현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드웨어를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피지컬 디자인, 레이아웃 신테시스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상에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형태로 피지컬하게, 즉 디바이스가 어떤 형태로 연결되고 각 디바이스들은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뒷단에 연결되게 됩니다. 일단 논리 합성이 끝난 후에 펑셔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입력이 로직 이케이션하고 벡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로직 이케이션은 실제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의 그 기능을 표현하고 있고 벡터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딜레이, 즉 성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기능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어떤 성능을 따져주려면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VHDL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HDL은 여기 박스상에 나타나 있는 형태로 문서 형태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인풋 아웃풋 신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술해주고 회로의 특성을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 기술해줍니다. 즉 여기 보면 출력이 F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입력 x1, x2, x3가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같이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회로로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력이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F하고 G 두 개가 이와 같이 입출력 관계에서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F하고 G 두 개 함수에 대해서 논리 함수가 이와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서 형태로서 회로의 특성이나 입출력 관계를 기술해주는 것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이고 이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는 자체가 설계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즉 문서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와 같은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합성됨으로써 하드웨어로 직접 구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장을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이런 논리 함수들이 어떤 종류의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